네, 안녕하세요. 방구석 세계여행의 방세입니다. 네, 오늘 떠나볼 나라는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배우는 그런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이상으로 정말 작은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바로 이겁니다. 예. 마이크로 네이션. 1990년대부터 출현한 신조어고요. 독립국가라고 주장을 하나 주요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한 집단을 일컫는 말이 마이크로 네이션.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들, 즉 마이크로 네이션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마이크로 네이션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는지 목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실제 지금 보이는 목록에 올라와 있는 나라들 외에 수많은 마이크로 네이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나마 대중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진 나라들만 한번 추려봤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정말 특이한 마이크로 네이션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기입니다. 예, 시랜드 공국. 이 정식적인 국가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나라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사용한 해상 벙커에 설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물 위에 뭔가 구조물이 보이시죠? 예, 이게 나라의 전부입니다. 예, 전부예요. 이거 말고 없어요. 예, 뭔가 이게 해상 벙커인데 이 해상 벙커를 영국에서 넘어온 어떤 영국인이 버려진 해상 벙커를 통째로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 나라를 세우고 선포하기에 이르러요. 그게 바로 시랜드 공국입니다, 여러분들. 아래 보시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영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예. 어떤 그냥 해상에 둥둥 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나라만 세웠다고 선포를 할 게 아니라 보시면 나라에 문장도 있고요. 예. 와, 여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권도 있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기념주화가 아니고요. 실제 통용되는 이 시랜드 공국의 동전이에요, 동전. 뭐 겉모습만 봐서는 갖출 거는 뭐 다 갖춘 것 같아요. 오른쪽 위에 약간 오래된 사진처럼 보이는 게 시랜드 공국을 세웠던 개국 공신들. 예, 개국 공신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념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왼쪽 아래 커플이 보이시죠? 이 커플이 시랜드 공국의 왕세자와 왕세자 비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이는 이 다리가 아니고요, 시랜드 공국이고요. 이게 나라 전부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배경으로 이 사진을 찍은 이 왕세자와 왕세자 비가 있는 이 스팟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살면서 언제 한번 나라 전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보겠어요,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배 타고 와서 찍고 돌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찾아온다고 해요, 여러분들. 시랜드 공국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무난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예. 사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 사건 사고가 첫 번째는 화재예요. 뭐 때문에 화재가 나는지 전 모르겠어요.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뭐 화재가 났어요. 자연적으로 발생을 했든 안에서 불을 잘못 써갖고 뭐 화재가 발생을 했든 불이 났어요. 근데 이 소방 장비가 없는 거야, 이 불을 끌. 예. 소방 장비 부족으로 인해서 영국에 SOS를 칩니다. 예. SOS를 영국에 구조 요청을 하고 영국군이 헬기를 타고 날아와서 이 시랜드 공국에 불을 꺼줍니다. 예.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요. 글자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외자의 난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외자의 난. 외자의 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 시랜드 공국이 관광 명소화돼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랜드 공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인질로 잡고 협박을 한 거야. 시랜드 공국을 내놔라고. 자기가 시랜드 공국을 점령하겠다고 막 한 거지. 그래서 이 시랜드 공국에서 또 영국군의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군대가 직접 출동을 해서 그 흉악한 범죄자를 잡아서 소환을 해서 데려갑니다. 이게 시랜드 공국에서 있었던 유일한 사건 두 가지고요. 나라의 역사죠. 이게 시랜드 공국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두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름부터가 귀여운 러블리 왕국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이 러블리 왕국은 인구가 무려 54,000명.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에요. 54,000명이 인구예요. 54,000명 정도면 웬만큼 작은 우리나라의 군 정도 되는 숫자예요. 군 정도. 그 정도의 숫자가 러블리 왕국의 시민으로 있고요. 수도는 이스트 런던 아파트.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런던의 한 아파트가 이 러블리 왕국의 수도입니다. 영국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공용어는 영어를 쓰고요. 체제는 군주제입니다. 왕이 있다는 뜻이겠죠. 군주제입니다. 근데 이 러블리 왕국은 설립일자가 명확해요. 건국일이죠. 건국일 따지고 보면 2005년 1월 1일입니다. 왜 이렇게 명확하게 건국일을 알 수가 있느냐. 오른쪽에 보시면 뭐 노란색 책 같은 게 보이는데요. 이 책이 아니고 이게 다큐멘터리 CD예요. DVD. 왜 이렇게 됐냐. 영국의 BBC 방송, 저희 나라의 KBS 같은 국영방송이죠. 영국의 BBC 방송에서 내 나라를 직접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갔을 때 더 이상 나라에서 나라를 세우지 말라고 말리나, 어디까지 내가 나라가 커질 수 있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어요. 그 제작을 한 다큐멘터리에서 세운 게 바로 러블리 왕국입니다. 이 러블리 왕국은 영토가 있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서 시민을 모집을 했고요. 이 시민들이 무려 수만 명의 시민들이 나도 러블리 왕국의 시민이 되고 싶다고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인구가 54,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부분에는 국제연합에도 가입을 하려고 했어요. 뭐 UN이나 뭐 이런 데 가입을 하려고 했겠죠. 근데 뭐 기준이 되게 까다로웠나 봐요.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러블리 왕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 대한민국 안에도 마이크로 네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민국 안에 존재하는 마이크로 네이션은 바로 따란 남이나라 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 남이나라 공화국은 남이섬 위에 세워진 국가 개념을 표방하는 관광지예요. 남이섬 여러분들 아시죠? 관광 많이 가셨을 거예요. 놀러 많이 가셨을 텐데 이 남이섬의 홍보를 위해서 가상으로 공화국을 세운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상상 공화국을 세운 거지. 남이섬에다가. 그래서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소개도 하고 남이섬도 홍보도 하는 약간 일석한 3, 4조의 효과를 한 번에 노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공화국을 세웠고 선포를 했는데 보시면 브랜드들이 있어요. 국가 브랜드. 국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들. 왼쪽에 국기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엽전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남이나라 공화국에서 통용되는 화폐인데 남이섬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 화폐와 1:1 환율이고요. 보시면 5천남이라고 되어 있죠. 한국돈 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엽전을 5,000원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이섬 안에서 5,000원어치의 뭐를 살 수가 있어요. 왼쪽 아래 보시면 남이나라의 글자체가 보이고요. 남이나라 공화국의 나라 노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름 이 남이섬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허술하지 않게 그리고 좀 싸 보이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사실 남이섬 많이 놀러 가는데 이런 게 있는 줄은 저는 몰랐거든요. 아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저희 나라 속에서도 국가 속에 또 다른 국가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다음
이 남이나라 공화국의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갈게요. 예. 홈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남이섬을 홍보하는 홈페이지죠. 보면 뭐 남이나라 공화국이랑 뭐 이렇게 남이섬이랑 홍보가 한 번에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구성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속에 존재하는 남이나라 공화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은 야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정말 신기해. 예.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따단 우주피스 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 예. 우주피스는 리투아니아어로 강 옆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고요.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1년에 단 하루라도 정말 편하게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런 생각을 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나라, 예술가들의 나라가 바로 이 우주피스 공화국인데요. 이 우주피스 공화국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가장 큰 특징은 4월 1일날에만 이 우주피스 공화국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4월 1일이 지나면 없어져요. 나라가 없어져요. 그냥 일반 이런 우주피스 하나의 구로 뭐 남구 북구 할 때 그 구로 돌아가는 거예요. 리투아니아에 우주피스 구가 있고요. 4월 1일이 되면 이렇게 우주피스 공화국으로 탄생을 해요. 근데 이 4월 1일날 뭐 갑자기 없던 국경이 생기고 갑자기 없던 입국 심사대가 생기고 대통령이 생기고 대통령 밑에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가 생기고 그 산하기관을 관리하는 장관도 생기고 이 모든 게 4월 1일 단 하루 만에 싹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4월 1일 날 엄청난 이벤트, 엄청난 행사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이 우주피스 공화국의 단 하루뿐인 우주피스 공화국의 개고기를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4월 1일 날에만 이 시민권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보시면 서프라이즈 아시죠? 거기서도 소개가 됐었어요. 굉장히 반기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우주피스 공화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따란! 게이 앤드 레즈비언 왕국입니다. 이것은 호주에 있는 마이크로 네이션이에요. 호주. 사노에 제도의 게이 앤드 레즈비언 왕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주를 거점으로 활동을 하고요.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권리 옹호 단체가 정치적 항의 목적으로 어디에?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 호주의 한 무인도에 이제 게이 앤드 레즈비언 왕국을 세웠다라고 선포를 해서 마이크로 네이션이 돼버렸고요. 이것은 퀴어 내셔널리즘의 표현 방법 중 하나라고 해요. 뭐 동성애자나 성소수자의 권리 주장을 위해서 표현을 하는 한 방식이겠죠. 이런 나라도 있다. 정말 별의별 이유로 나라를 다 세우는구나. 정말 다양한 이유로 나라를 세우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하죠. 나라 세우는 이유가 다 달라.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이 게이 앤드 레즈비언 왕국을 넘어서 또 다른 마이크로 네이션, 바로 헌리버 공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헌리버 공국을 세운 사람은 이 캐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캐슬리는 이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예요. 근데 이 호주에서 마찬가지로 앞에 게이 왕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죠. 호주는 주식이 밀인가 봐요. 이 밀값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밀 쿼터제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이 캐슬리 씨가 그게 마음에 안 든 거야. 그거는 인정 못하겠다. 정부에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캐슬리 씨가 굉장히 화가 납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나만의 나라를 세우겠다. 해서 세운 게 바로 헌리버 공국이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국기인지 문장인지 뭐 보이고요. 근데 이 헌리버 공국은 바로 가족들이 주를 이루는 나라예요. 자식과 손주, 증손주 등등 50여 명의 가족을 공국의 시민으로 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이 시민권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시민권을 발급을 해주는데 그 수가 무려 2만여 명입니다. 2만여 명.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가 이 헐리버 공국의 시민이 되고자 하네요. 예. 와, 보니까 독자적인 우표 있고요. 화폐 있고요. 비자 제도 있고요. 예. 앞에 보시면 캐슬리시. 이 캐슬리시가 헐리버 왕국의 왕이었으나 자기 스스로 대공으로 지위를 내린 적도 있다고 하네요. 그림은 헐리버 공국의 정부 홈페이지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국방부 홈페이지예요, 여러분들. 국방부. 예, 외세 침략에 대비를 해서 국방부 홈페이지가 있어요. 실제로 군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홈페이지는 실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가 봐서 확인을 했어요. 운영이 되고 있는 헐리버 공국의 국방부 홈페이지입니다. 이 헐리버 공국은 헐리버 공국인데 다음 소개해드릴 이 나라는 정말 이런 이유로 나라를 세워? 하는 나라 바로 아스가르디아. 옛날에 이 아스가르드라는 게임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저는 옛날에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름이 아스가르디아예요. 사상 최초의 우주 국가를 꿈꾼다. 야, 우주 과학자들이랑 법률 전문가들이 불과 얼마 전이에요. 2016년 10월 12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우주에 있는 국가 아스가르디아 건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근데 이 아스가르디아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이 아스가르디아라는 나라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아스가르디아의 시민이 되고 싶은 사람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든지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포스터가 멋있죠? 그 숫자가 무려 10만 명. 10만 명 이상이 되면 유엔의 국가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애들이 신청을 할 거야.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을 해주세요 하고 10만 명이 딱 채워지면 인정 계획서를 요청을 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나라를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이 우주에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약간 스타크래프트 배틀크루저 같이 이런 기지를 띄웠을 때 이 기지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미리 모집을 하는 거예요. 미리. 혹시 모르잖아요? 가까운 미래 이제 지구의 인구가 너무 꽉 찼어. 우주 가서 살아야 돼. 우주선을 만들었어. 근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아스가르드의 시민들만 이 배틀 크루저 같이 생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발급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배틀에 탈 수 있는 탑승권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작년 9월 12일 기준으로 한국인이 무려 1540명이 시민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몰라, 갑자기 지구에 무슨 재난이 닥쳤어. 근데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이 1540명은 아스가르드 시민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선을 띄울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이 아스가르디아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우주과학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신뢰 가시나요? 우주과학자들이랑 법률 전문가들이 아스가르디아를 처음 세웠기 때문에 뭐 우주선 정도는 대비를 해놓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신청하고 싶으시면 신청을 하세요.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혹시 몰라요, 여러분들. 지구가 언제 멸망을 할지. 이 아스가르디아에 이어서 보실 마이크로네이션은 어른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만 약간 좀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마이크로네이션은 벤포스타 어린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 여기는요, 어른들은 공화국의 시민이 되지 못해요. 오직 어린이들만. 4살에서 15살 사이의 어린이라면 누구나 이곳의 주민이 될 수 있고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세계 최초.
어린이 공화국입니다, 여러분들. 키즈 카페가 아니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신청하세요. 근데 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뭐 어른들 세계에서 있듯이 뭐 장관들이 뭐 이런 게 없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예. 이곳의 아이들은 학교 수업과 작업장에서 하는 노동을 통해 코로나라는 화폐를 취득하기에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노동을 하겠죠. 그 노동의 대가로 이제 여기서 통용되는 화폐로 자급자족을 한다고 해요. 예. 이 벤포스타 어린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하여 1년 동안 이 벤포스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뭐 병원에서 한 달, 고기 잡을 배에서 한 달, 교도소 소년수로 한 달, 뭐 국어라면 한 달, 뭐 배 청소부로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을 전전하면서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가치도 배우고 교훈도 얻고, 아 이게 내가 향후에 이런 식으로 그 진로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미리 체험판이죠. 예, 그런 것도 미리 체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이 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은 안타깝게도 재정상의 이유로 또 약간 좀 어린이들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취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는 약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요. 참고를 해두시고,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마이크로 네이션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마이크로 네이션은 중세로 떠납니다, 여러분. 중세 9호 기사단, 하나의 마이크로 네이션입니다, 여러분들. 무시할 게 아니에요. 사진 보이시죠? 9호 기사단. 뭐라고 주절주절 많이 써놨는데, 요약을 하자면 이 9호 기사단은 중세 시절 십자군 전쟁에 이를 때, 십자군 전쟁이면 엄청 옛날이잖아요. 그때부터 기사단이 있었던 거야. 하나의 작은 나라죠, 이 기사단도. 여기서 뭐 외교 활동을 하고, 이 안에서 약간 좀 국가적인 중대 사항도 다 다루고, 이름이 기사단일 뿐이지 역할은 나라가 하는 거랑 똑같이 했다고 해요. 전쟁 위주로 했겠지. 이제 이 마이크로 네이션의 주요 목적은 전쟁을 위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한창 하다가 뭐 이기고 지고 했겠죠. 그런 와중에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십자군 전쟁 기간 동안 전쟁의 주력으로서 이슬람 군대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요. 왔다 갔다 방랑 생활을 하다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를 5세의 배려로 1530년에 몰타섬을 할양받았고요. 이 몰타섬을 기점으로 해서 기사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 기사단은 이런 모양이에요. 보시면 약간 좀 문양이 멋있죠? 약간 좀 사도들 같은 느낌도 나고요. 문장도 되게 멋있어요. 뭐 국제 평화를 위해서 막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느낌의 포스가 어마어마해요, 보니까. 9호 기사단과 이 9호 기사단이 나라로 약간 좀 인정을 받는 이유가, 그러니까 마이크로 네이션으로 인정을 받는 이유가 외교 관계를 다른 나라들과 많이 맺었어요. 보시면 붉은색이 이제 이 9호 기사단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 외에 공식적인 관계, 나라로 인정이 약간 받아가지고 약간 좀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그런 게 바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사단은 말이 기사단이지 실제로 다른 마이크로 네이션과 달리 많은 나라들이 이 기사단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더 이상 검으로 싸우는 전쟁은 없으나 평화로운 도구들을 사용해 질병, 가난, 사회적 단절, 편견과 싸워 나가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전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9호 기사단 홈페이지에 써있네요. 이렇게. 지금은 전쟁을 하진 않지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인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가지 세계의 다양한 이유로, 정말 수많은 여러가지 이유로, 각각의 이유로 설립된 마이크로 네이션에 대해서 한번 세계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정말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Rewrote the song, thoughts become action. Tell me what's happening. What's your mind wrapped in?
around, wrapped around, push your mind.